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아이센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센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이죠.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라서 당연히 모멘텀은 당뇨병 환자 증가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건 아이센스가 스타트업 기업인 케어메디에 투자했던 이력입니다. 여기서 케어메디와의 시너지 효과가 나거나 XTC 매출적으로 이익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센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센스 주요 사업 부분을 같이 살펴보자면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혈당 측정기 부분, 그리고 병원용 현장 진단 부분으로 나뉘고 있죠. 매출 현황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 혈당 측정기 및 스트립 품목에 대해서 80%를 차지하여 대부분 매출을 담당하고 있죠. 혈당 측정기의 용도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혈액 내 혈당의 농도를 검출하는 기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혈당 측정기의 모멘텀은 결국 당뇨병 환자 수 증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의 당뇨병 인구 증가를 좀 살펴보자면,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당뇨병 인구는 600만 명으로 예상치보다 30년 빠르게 늘어났었고, 고위험군만 해도 지금 2천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당뇨병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작년 한 해까지만 해도 유행이었었던 이 탕후루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들, 즉 10대에서 30대까지 이런 단짠단짠이라는 용어도 생겼을 정도로 아주 달고 짠 음식을 선호하고 있죠. 사실 당뇨병 학회에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 국민들이 당뇨병의 심각성과 위험 수준을 인지는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지만, 인지만 하고 있었을 뿐 식습관은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당뇨병에 걸릴 확률에 노출이 되어 있죠. 현재 국가에서도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뇨 관리 기기를 정부에서 지원까지 해줄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죠. 이렇듯 당뇨병에 대한 위기의식,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아이센스의 자가혈당 측정 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아이센스의 매출 상승과 더불어서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센스가 케어메디라는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케어메디의 지분을 5.9% 정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케어메디가 어떤 기업일래 투자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케어메디 같은 경우 전기 삼투 펌프 기술로 기반으로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슐린이라는 것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호르몬이죠.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주사 바늘을 몸에 찔러서 인슐린을 투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최근 이런 웨어러블형으로 단점을 최소화한 인슐린 펌프가 확산을 하고 있죠. 이 케어메디 제품은 여기 사진처럼 팔에 붙여서 인슐린을 흡수시키는데요. 인슐린 투약에 좀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슐린 용량을 늘리면서 기기 무게와 두께까지 줄여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죠. 결국 케어메디도 당뇨와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당뇨병 환자들이 아이센스의 제품으로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케어메디의 제품으로 인슐린 투약까지 한다면 아이센스의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이센스가 스타트업인 케어메디에 투자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이센스가 케어메디의 지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목적이 단순 투자라서 나중에 케어메디가 IPO 진행 시에 지분을 정리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2035년까지 바이오 산업에 200조에 도달할 수 있게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케어메디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기술 특례로 상장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이센스가 빠른 시일 내에 엑시트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에도 잡힐 것이니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올 테고요.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센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변동성이 좀 상당한데요. 2023년 8월하고 9월에는 신제품인 연속 혈당 측정기 케어 센스 에어 출시 기대감이 급등을 한 바가 있었었고, 그리고 올해 1월,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카카오 헬스케어가 케어센스 에어, 이 케어센스 에어 연동하는 모바일 서비스인 파스타 출시 소식에 상승을 했었죠. 이렇듯 새로운 제품이나 다른 기업과의 협력으로 상승을 했었었는데, 앞으로는 당뇨병 환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품 판매 실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락 같은 경우는 5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추진설이 있어서 하락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정확한 공시나 뉴스가 나온 형편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 봤는데요. 현재 주가가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죠. 그래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며칠 전에 여기 아래 꼬리가 달렸었던 부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탈을 조금 하면서 그래도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한 번 더 이탈 시 과거 박스권 구간인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가가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고, 그리고 매물대 차트만 보아도 지금 윗 구간에 상당한 매물이 좀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상승 시마다 매물 출회, 즉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강한 거래량을 바탕으로 매물 소화가 되면서 1차적으로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